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3일 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힘차게 출발하는 월요일. 오늘 지난주부터 약간 날씨가 따뜻해서 이거 겨울인데 왜 이렇게 안 춥지 했는데 입방정이었어요. 입방정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오늘 추워요. 지금 영하 6도를 네. 가리킵니다. 영하 6도예요? 6도입니다. 6도. 여러분 오늘은 아무래도 좀 맨손으로 나오면 손이 많이 차가워서 호호 불게 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또 요새 감기 걸리면 굉장히 눈치 그렇습니다. 보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저희 할머니께서 네. 겨울에 춥지 않으면 네. 그 이듬해 농사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 할머니도요. 예, 조금 추운 거는 참고 네, 네. 버티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장갑을 끼시면 거의 안 춥습니다. 맞아요. 끼시면. 장갑 끼셨어요? 장갑을 저는 안 낍니다. 네네. 열이 많으셔서. 예, 워낙 열이 많아갖고 예. 딱 이 온도가 좋은데 다른 분들은 좀 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추우니까 잘 챙겨 입으시고요. 네. 주식 시장은 지난 주말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더웠습니다. 네, 더웠어요. 네, 아주 더웠습니다. 핫한 네. 주식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우리 장 부사장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오늘 헬스케어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잘 정리해 오셨으니까 잠시 후 확인해 보시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도 오늘 또 월가의 이야기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 전에 오늘 저희 방송 시작 전부터 지금요 저 밖에는 또 빅팬 전주에서 오신 네. 전주에서 오셨는데 놀랬습니다. 이 판을 플랜카드라고 하죠. 판이 아니요. 플랜카드. 아니 근데 그게 약간의 천이 아니고 그러니까, 딱딱한 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드로 저하고 그다음에 이한윤 교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여돈 앵커 얼굴 있어갖고 왜 이해가 안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제 얼굴에만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특별한 장식이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여기 계시라고 했는데 어디 계시죠? 앉아 계신가요? 밖에 계실 겁니다. 밖에 앉아 계신.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진짜 큰 선물.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거 꼭 가지고 가요. 네. 그걸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네. 아마 그게 집에 걸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선물로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이구 너무 감사합니다. 사담은 여기서 선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새벽에 또 여러분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드리겠고요. 주제 바로 볼까요? 오미크론의 우려가 완화가 됐고요. 소비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큰형리 애플과 기술주 선정이 돋보인 한 주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자의 주요 지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S&P 500이 0.95%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0.73%, 다우가 0.60%가 올라가면서 지난 금요일 날은 아마 무리 없는 하루가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 소비자 그 지표 많이 우려했는데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발표가 되면서 안도의 한수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지수가 사실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오른 건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나오겠다 이런 예상이 충분히 예상했죠. 시장에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는 그 바로 볼 건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원래 예상치는 6.7이었습니다. 6.7 왼쪽이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날 밤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6.8이 되지 않을까 살짝 언급했는데 게시가 있었나요? 누가 이렇게 속삭여 주던가요?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갖고요. 누구죠? 매일 밤마다 저한테 자료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요?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농담이고요. 영혼을 파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뭐냐면 그 약간의 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스 그 가격을 얘기해서 감안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9% 역시 예상치를 부합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도한 수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저희가 뭐 매달 말씀드리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 안에는 오일과 또 그 뭐죠? 식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있는데 그걸 떼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아시겠지만 오펙의 그 뭔가 조금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들. 식품은 또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번 달에 발표하는 것은 4.9%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물가 말도 못해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니 이게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장 부사장님이 또 제 생일 선물로 상품권을 이렇게 또 주셨는데 아 근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아니 근데 장부라고 아니, 주셨는데 근데 장 얼마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아니 그왜 그러죠? 근데 요번에 나온 이 발표치가 네. 198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물가가 84년이 아니고 아, 82년이면 82년. 84년이라고 빨리 제가 넘어가죠. 얘기 안 하는데 예, 예. 왜 84년을 아, 왜 괜히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서. 예민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84년이 아니고 82년 이후에 최고치를 보였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높다. 예, 바로 이어서 보시게 되면 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심리주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종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종목은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네. 올라가지 않는 건 나의 월급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나 싶어요, 진짜. 나의 월급 더하기 우리 아이 성적까지 포함해서 안 올라갑니다. 저 얘기고 저 얘기니까 빨리 오해하지 넘어가죠.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맵을 볼까요? 지난주에는 지표준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바로 이어서 맵을 볼 건데 맵도 보시면 1번 마이크로소프트 오. 애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83%, 애플이 2.80%가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였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애플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고 나서 우리 질 수 없다 하는 듯한 그런 상승이 좀 보였는데 애플은 뭐 가볍게 또 2.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또 아주 초록초록한 그런 좀 이따 시장이 얘기하겠지만 보였어요. 애플은 2.94조 달러를 보여주면서 3조 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남았네요. 모습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이 제가 테슬라를 보여드린 게 아니고 네. GM과 포드거든요. 옆에 껴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GM이 6% 올라가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GM이 제 기사 찾아봤더니 LG화학하고 네. 미시간 쪽에 또 배터리 공장을 새로 만든답니다. 오. 하다 보니까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드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가고 있는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대단합니다. 마하텅 2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마하텅 2. 마하텅이요? 마하텅 2 전기차. 뭐죠? 아, 전기차 이름이 네, 마하텅인가요? 마하텅 2가 네. 지금 주문이 폭주해 갖고 멈췄잖아요, 주문 접수를 안 받는 받고 걸. 그런 걸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오히려 멋있네요. 그 덕에 테슬라가 같이 올라간 게 아닌가 네. 싶을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3번이 소비 종목들이 모여 있는 건데 딱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제가 보기에 소비가 살아있는 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는데 예, 이거 왜 지금 눌렀습니까? 일간 단위로 코스트코가 6% 오른 예, 거예요? 일간 단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자. 예, 코스코가 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코카콜라가 2.59% 상한가 느낌. 어이구 네, 무슨 올라가는 그런 연말에 모습 콜라 더 보였습니다. 많이 먹나요? 파티하고 뭐 그러니까? 아니 어, 콜라 드십니까? 안 드시죠? 전 사이다 먹어요. 예,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콜라를 먹는데 네. 일일 일캔 하시는 분만 얘기하시고. 근데 이게 사실은 펩시가 더 좋으시다면서요. 제가요? 네, 그랬나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방송에서 다 네. 솔직히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방송에서 어, 그러셨어요. 사실 늘 얘기합니다만 네네. 그 GDP의 70%가 소비기 때문에 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소비 지표 때문에 어. 소비 종목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대단합니다. 같고요. 그 종목들이 힘을 썼다 오랜만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사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주간 단위. 주간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놀라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우가 주간에 4%가 올라갔고요. 네, S&P 500이 3.8%, 나스닥이 3.6%가 올라가면서 네. 2월 이후에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주간 단위. 참 언제 하락 조정이 있었나 싶게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시장을 그렇습니다. 보면서 좀 그렇습니다. 두렵기도 하면서 정말 미국 시장 강하다 이런 생각에 그렇습니다. 좀 기운도 그렇습니다. 납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네. 미국 주식은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 올라옵니다. 그냥 알아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혹시 이번 주에 고마워 시리즈에 누가 나올지 아, 뭐 굉장히 예상하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상합니까? 종목 중에서는 고맙다 시리즈 여러분 예상 한번 해보세요. 네. 지난주 기준으로 고맙다 시리즈에 등장하는 종목 예상하시면 뭐 맞추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첫 번째 예, 그렇습니다. 고맙다 시리즈에는 이 종목이죠. 애플입니다. 애플인데요. 네. 애플을 5가지로 제가 들었는데 재구매율이 90%다. 예. 쓰신 분 또 쓴다는 거예요. 저도 예.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사실 뭐 삼성 휴대전화가 좋죠. 음. 갤럭시 좋고 삼성페이 되고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이미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제가 애플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그렇군요. 그냥 애플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비싸도. 비싸도. 뭐 예. 비싸죠. 근데 저는 약간 이젠 신제품 사기보다는 이 전 모델을 사요. 싸게. 그렇군요. 네, 스마트한 컨슈머. 그래서 컨슈머? 컨슈머 아니에요? 이거 잠깐 발음이 잠깐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되고요. 컨슈머. 두 번째 유료 앱 서비스 구독자가
7억 4,500만 명을 가리키면서 네.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발음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0억 달러의 높은 현금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 현금을 현금 뭘 많죠. 하겠습니까? R&D 하죠, R&D. 예, 배당도 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에 강한 주식 만약에 가격 올린다고 그러면 사죠. 애플 안 쓸 거냐 이겁니다. 올라가도 욕하면서 쓰겠죠. 사요. 그다음에 86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올해 했는데요. 시총의 4%를 매입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 아니 제 발음이 잘못된. 아니 저는 네. 제 기회가 잘못된 거. 제 기가 옆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팀장님 거의 좀 아침에는 쓰러지세요. 그래서 보시면 네. 되고요. 혹시 1980년에 IPO했는데 IPO 이후에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여돈 앵커? IPO 이후의 상승률이요? 저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읽어주시죠. 예. 이거 숫자를 제가 17만 8,500%요. 네. 17만 8,500%의 네. 놀라운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 상승이면 뭐 거의 끝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이 최초에 구매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진짜로. 실제 지인이세요? 진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네. 아예 그 과거의 증서를 갖고 있어요. 아 정말요? 현재 증으로? 보여준 증을 갖고 있고 예전에 한번 저희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네. 한번 인증한 적이 있으니 아마 지나가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네, 얼마에 제 사신 거예요? 후배의 장인어른께서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뭐 그냥 얼마인지를 확인이 안 됩니다. 워낙 아. 상승 커갖고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그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대단하시네. 두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지금은 와. 아마 그 자제분이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음. 이 정도 수익률이면 뭐 제가 봤을 때 100주만 있어도 거의 뭐 어마어마한 돈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뭐 지금도 충분히 있지 가능합니다. 않았다?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고맙다. 첫 번째는 애플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S&P 고맙다. 500. 예. S&P 500이 어. 67번째 사상 최고치를 갔습니다. 저는 지난주 67이 금요일 무슨 숫자인가 했는데 날. 67번째. 예. 이게 몇 번째 해야지 슈카님과의 대결에서 이기시는 거예요? 입이 바삭해서 마르시네요. 77번인데요. 거의 졌죠, 제가. 77번이요? 예, 거의 제가 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10번 나왔는데 어떡해. 시간상 좀 부족합니다. 미리 맞는 매 뭐 이런 거 어떻게? 지금 저한테 계속 네. 연습하고 계시는데 네네. 하여간 형을 때리겠습니까마는 아니요, 때리죠. 네. 이런 거는 명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고맙다 시리즈 미국 주식을 편에 갖고 왔는데 네. 올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딱 보신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어서 4위에 미국이. 링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빼야 됩니다. 왜요? 유가 올라오는 바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를 빼고 한다고 그러면 네. 이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순위권이 우리나라는요? 없어서 좀 밑에 있습니다. 조금 밑에. 조금 밑에 있어갖고 마이너스 6%를 기록하는 그런 네. 모습 보였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마운 게 참 많네요. 네, 이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어서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편입 편출 종목 소식이 있어요. 이게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설명드립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게 편출된 게 있는데 네. 편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포티넷 보안회사입니다. 팔로알토 역시 보안회사가 포함됐고요. 루시드가 포함됐어요. 루시드가. 예. 와. 부럽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모습 보였고요. G스케일러 데이터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반대로 편출은요. CDW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폭스 코퍼레이션, 서너 코퍼레이션,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트립닷컴, 인사이트 코퍼레이션이 이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예. 편입 편출 이렇게 뭐 S&P 500 편입 그리고 뭐 나스닥 100 편입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인정받고 인정받는 수급이 거죠. 유입되고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시작 전에 우리 여도원님께서 그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팸을 또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팸을 예, 예. 제 지인의 정말 친한 지인이 사서 장 부사장님 사인 좀 받아달라고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팸은 네. 이번에 이제 S&P 500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네네. 해서 S&P 500에 편입되면은 지금부터 매수해도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니까 혹시 이제 막 부러워하고 네. 막 못 사갖고 정말 어떡하 막 이렇게 발 동동 구르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장 부사장님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출간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통해 압도적인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정치사회 비평 신간, 세계가 놀란 정치민주화, 경제성장, 문화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왜 우리는 점점 더 사회적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환멸의 시대를 넘어 이제 거대한 전환을 감행하자는 날카로운 메시지.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해냄출판사.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자,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준비에 관련해서 지금 뭐 강의나 저희가 또 이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강의 그리고 뭐 선물 이런 풍성한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지만 아직 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이 할인 혜택과 무료 그리고 선물 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강의는 못 봤습니다만 책을 구매했어요. 오. 책을 구매하고 네. 집에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네. 그때 이렇게 딱 쌓아놓으면 웬만한 전집 같은 분량이 됩니다. 좀 멋이 있나요? 아니 멋수 뭔 중량이 용으로? 아니고 보셨어요? 읽으려고 산 거죠. 다 읽으셨어요? 지금까지 읽은 중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말 꺼내셔서 네, 본전 그래서, 못 찾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옆에서 방송 전부터 계속해서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키움증권 안석군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월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 빵빵 터지고 있어요. 개콘 아침마다. 감상하시는 것처럼 웃으시며 아니에요. 예. 저희 댓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댓글이요? 컨수머? 컨수머? 예. 네. 제 발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도원식 예, 영어 발음 여러분 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거 사실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우리나라 헬스케어도 어렵고 미국 헬스케어도 사실 어렵고 그렇죠. 근데 이 어려운 걸 오늘 또 쉽게 정리해 주실 거죠? 좀 쉽게 네. 접근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먼저 올해 들어와서 헬스케어 섹터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적으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오. 보였습니다. 이거 이제 S&P 500의 헬스케어 섹터 인덱스인데요. 올해 들어와서 18.23% 상승했는데 현재 지난주 금요일까지 S&P 500이 25.45% 연간 기준으로 상승했는데 비해서 헬스케어 섹터는 18% 정도라서 한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제가 한 1년, 3년, 5년 이렇게 살펴봤는데 3년 이후로 3년 넘게 보면 헬스케어 섹터가 훨씬 수익률이 좋은데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수익률이 S&P 500을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참 관심들 많으신데 네. 앞서 여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헬스케어에 대한 측면은 좀 ETF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ETF 중에서도 이제 섹터 내 헬스케어 섹터 내에 이 산업별로 투자하는 정도가 비중이 다른데 그 비중이 어느 쪽이 지금 가장 수익률이 좋은지 그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수많은 아이비들이 네. 다른 건 모르지만 헬스케어에 대한 극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 실적은 좋은데 약간 그 급진적인 개혁성을 갖고 있는 뭐 버니 샌더스라든지 네.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분이 나오셔갖고 만약에 무슨 뭐 약가를 인하하겠다 이러면 주가가 좀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뭐 말을 못하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아니 저는 그 정책적인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투자의 명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부분 대부분 이 기본적인 제약사, 그러니까 헬스케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제약사가 있고 바이오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은 바이오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아 바이오 말고. 근데 한국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신약. 한 방을 노리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진짜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헬스케어 부문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방이냐
한 방이냐. 꾸준하게 수익률을 가져갈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투자의 장기적인 관점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면 네. 한방보다는 꾸준히 오르는 쪽 산업을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예.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려고 오늘 자료를 준비를 예, 예. 했습니다. 네. S&P 500이 일단 헬스케어 섹터가 S&P 500 대비 하회하는 모습 먼저 보여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핀비즈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아침에도 장원석 부사장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핀비즈에서 이제 그 종목별로 네. 수익률 볼 수 있는데 여기 ETF 수익률도 볼 수 있어요. 오. 거기 항목의 좌측에 메뉴에 보시면 ETF 항목이 있어서 그쵸. 그 ETF를 선택하시면 ETF에 대한 연간 수익률, 또 주간 수익률, 그리고 일일 수익률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섹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헬스케어 섹터 부분을 제가 요 캡처를 해왔는데 주요한 헬스케어 섹터로는 XBI, XLV, IBB 뭐 이렇게 대형 ETF들이 있고요. 근데 보시면 어느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가라 에너지라든지 필수 소비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점진적으로 상승했던 아니면 연간으로 유가 같은 경우 많이 오르니까 에너지 쪽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스케어는 ETF마다 수익률이 각기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18% 넘게 오른 ETF도 있는 반면에 20%가 넘게 하락한 ET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녹색과 적색이 혼용되어 있다. 그러면 이 헬스케어 내에서도 산업별로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1년 동안의 흐름이 너무 다른데 네, 이게 네. 또 안에 있는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잠시 후에 좀 보면 좋을 것 네. 같고요. 헬스케어 관련해서 사실 섹터를 우리가 굉장히 또 세분화해서 보면은 뭐 기기 쪽도 있고 관련한 그렇죠. 산업이 워낙에 네. 많잖아요. 네. 어떻게 좀 구분하면 편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헬스케어 섹터 내에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총 2개 산업 그룹, 6개 산업, 10개 하위 산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흔히 이제 섹터는 되게 구분을 많이 하시는데 섹터 내에 어떤 업종이나 어떤 하위 산업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사실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헬스케어는 이 산업 구분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지금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 보면 크게 2개 산업 그룹이라고 그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건강관리 장비 및 서비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헬스케어 장비하고 서비스 부문은 일반적인 건강관리 장비나 용품 그리고 헬스케어 판매업체, 관련 용품의 판매업체,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또 건강관리 시설, 기관, 그리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로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 산업 그룹은 이제 제약 및 생명과학, 이 부분은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약 만드는, 그러니까 제약, 그리고 생명공학, 그리고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크게 2개의 산업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그 산업 그룹별로 상세한 산업이 구분이 되니까 일단 포인트는 약이냐 장비냐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약이고 약. 그 중에서도 바이오인데 바이오. 앞서 그 핀비즈 그림 보여드렸지만 가장 크게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ETF들이 그러니까요. 바이오예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섹터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가 현재 한 56개 정도 돼요. 아이고, 많네요. 그 중에서 자산운용 규모 가지고 상위 5개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ETF들의 산업 그룹과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수익률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큰 헬스케어 내 ETF로는 XLV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가 있는데 현재 주가는 134달러 정도 되고요. 운용 자산이 334억 달러로 가장 현재 큽니다. 수수료는 0.12%고요. 배당도 1년에 1.39%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중은 미국이 100%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대부분의 ETF 보시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는 어디냐? 뱅가드에서 출시한 ETF가 차지하고 있는데 VHT로 뱅가드 헬스케어 ETF입니다. 현재 254달러 주가에 이루고 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167억 달러. 수수료도 역시 뱅가드가 항상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0.1%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고요. 배당도 1년에 1.25%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중은 99% 이상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름에서 좀 느껴지실 텐데 B자가 많이 들어가는 ETF들이 특히
특히 눈에 많이 띄실 거예요. 예. 이 빗전은 대부분 바이오입니다. 오. IBB가 아이쉐어즈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인데 현재 주가는 147억 달러, 운용 자산은 96억 달러, 그리고 수수료율은 상당히 높아요. 0.45%이고요. 배당은 0.22%. 여기는 미국이 90%고요. 독일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IHI는 아이쉐어즈 US 메디컬 디바이시스 ETF. 딱 이런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건 의료 장비하고 도구들을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주가는 현재 64달러, 운용 자산 규모는 87억 달러, 수수료 0.42%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100%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XBI가 있는데 이건 스파이더 S&P 바이오테크 ETF. 이름에서 보시듯이 얘는 바이오테크에만 투자하는 ETF고요. 현재 109달러, 운용자산 규모는 63억 달러, 수수료율 0.35%, 미국이 한 99%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자세하게 산업 비중을 보면 네, 답이 네.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XLV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장비 용품이 한 37.5%, 제약이 34%, 그리고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17.5%, 그리고 생명공학, 그러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업이 8.5%고요. 보유 종목은 현재 한 64개 정도 되고 S&P 500 내 헬스케어 기업 전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VH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 종목이 454개예요. 가장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뱅가드 ETF 보시면 수수료도 낮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좀 적은데 이유는 그만큼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종목별의 그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헬스케어 장비 용품이 한 37%, 제약이 30%, 제공업체가 17%, 그리고 바이오가 13% 정도 돼서 XLV하고 차이는 생명공학하고 제약의 약간 비중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큰 차이는 보유 종목의 차이가 거의 7배 이상 난다. 7배 이상 많다. 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헬스케어 기업 전반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고 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XLV나 VHT 헬스케어 기업 전반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산업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다른 ETF보다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은 아무래도 변동성이라고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이제 보여드릴 이 바이오테크 관련된 ETF들의 뒤에 수익률 보여드릴 건데 아마 무섭다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IBB하고 XBI 먼저 말씀드릴 텐데 IBB는 바이오 치료제 기업이 36%,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 29%, 제약이 8%, 그리고 첨단 의료장비 기술이 8% 정도고요. 265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미국 생명공학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IBB는 지난 6월까지는 나스닥 중심으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6월 이후에 S&P 500까지 그러니까 그 NYSE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나스닥에서 한 대형 시가총액을 상위에 오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중심을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먼저 XBI 또 말씀드리면 스파이더 S&P 바이오텍 ETF는 바이오 치료제가 46%, 생명공학 연구가 31%, 제약 7%,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 한 7% 정도 되는데 187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 생명공학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정식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S&P 500 바이오테크 중에 보면 정말 작은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이런 ETF를 선호하실 확률이 높긴 한데 수익률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서 바이오 그 헬스케어 섹터 수익률 보여드렸지만 S&P 500을 지금 언더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은 투자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IHI 말씀드리면 헬스케어 장비 용품 업체에 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6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의료 장비와 용품 제조 판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도드라지게 좀 보이는 ETF는 IHI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올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네. 장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있는 ETF가 상대적으로 수익이 그렇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전에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야기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네. 관련한 ETF에서도 지금 XLV나 또 VHT나 IHI는 장비가 일정 부분 이상 어떤 거는 이제 IHI 같은 경우 100% 이상 네, 100%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IBB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른 좀 하락하는 종목들 그렇죠. 바이오 쪽 종목 때문에 네. 이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으니까 재차 강조드립니다. 우리 이모항영 교수님께서도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오랫동안 강조하시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모르거든요. 다른 부분들. 아니 여러분들 그걸 뭐라 한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모든 주식 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요도는 몇 개나 네. 아십니까? 몇 종목? 몰라요? S&P 500 중에서 100개 아십니까? 뭐한 아니, 20개 알까요? 저도 얼마 안 제대로 아는 되거든요. 거. 그러니까 모를 경우에는 네. 내가 아는 거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네. 더 모르면 ETF가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아마 IHI를 추천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ETF 안에서도 장비 관련된 ETF가 좀 두드러진 선방을 보였는데 어떤 종목들이 상위 10개 종목들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XLV하고 VHT 보시면 일단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건강관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2위가 존슨앤존슨, 3위가 화이저, 그리고 그 장비 업체인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에봇 레보레토리스, 에브비, 다나허, 일라이릴리, 머크, 메드트로닉. 여기서 이제 장비 업체 한 2개 정도 보이고요. 그 외에는 대형 헬스케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정도는 아마 한두 번쯤은 계속 네. 들어보셨을 거고 화이저나 뭐 일라이릴리, 머크는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그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VHT도 마찬가지로 거의 XAV하고 동일한 비중인데 대신에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 비중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7%, 존슨앤존슨도 7% 정도 되고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파이저, 에번 레보레토리, 머크, 일라이릴리, 에브비, 다너, 메드트로닉 거의 동일한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VHT는 이제 상위 10개 종목이 42% 정도 비중인데 비해서 XLV는 상위 10개가 51%가 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IHI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14%, 그리고 에버 레보레토리스, 다나허, 메드트로닉, 에도드 라이프 사이언시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맥튼 디킨슨 앤코, 스트라이커, 보스턴 사이언티픽, 데스컴 해서 한 72%가 상위 10개 종목이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의 어떤 흐름을 좀 정리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의료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그리고 제약은 새로운 신약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네. 앞서 여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개발은 되게 어렵잖아요. 뭐 100개 중에 하나 성공하면 진짜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네. 신약 개발은 어렵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령화되면서 이렇게 움직임에 필요한 어떤 의료 장비라든지 그 움직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장비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거나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계속 필요한 장비들이 늘어나고 그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반해서 신약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 나누신 것처럼 장비 쪽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현재 백신 치료제 외에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진단 장비잖아요. 이쪽의 시장이 또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헬스케어 관련 장비 용품 시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 장비 업체 위주로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ETF 2개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보시면 IBB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6월 상반기까지는 나스닥의 가장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테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모더나, 리제네론, 버텍스, 아이큐비아, 바이오엔텍, 일루미나, 메슬로 톨레도 인터내셔널, 바이오젠 해서 여기서 보시면 암젠이나 바이오젠은 예전부터 나스닥에서 빅4로 불리던 바이오텍이고요. 그리고 모더나, 리제네론, 또 바이오엔텍 이런 업체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반면에 XBI는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쉐보 센트릭스라든지 디서나 뭐 세레스 전혀 되게 생소한 기업들이 있어서 아마 XBI 쪽으로는 잘 모르는 기업에는 투자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XBI 쪽은 좀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네. 어떨까 싶고요. 네. 수익률. 수익률을 이제 좀 수익률 보면은 살펴보겠습니다. 답이 딱 나와요. 네, 딱 나오니까요. 자, XLV, VHT, IBB, IHI, XBI 수익률을 올해 2021년 수익률 보시면 XLV가 19.83%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XBI는 22.01% 마이너스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는 다 마이너스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IBB도 마이너스 2.6%고요. VHT도 14.82%로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IHI가 17.59%인데 최근 1년도 그렇고 최근 3년 이후 3년까지 좀 길게 보시면 IHI가 수익률이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이 23.23%고 최근 5년 평균이 역시 23.88% 차지하고 있어서 건강과 의료 장비 도구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를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좀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빠진 주황색이 지금 XBI인데요. 2021년 들어서 거의 2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IBB도 3%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대신에 IHI가 가장 높은 수익률 현재 거의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VHT도 거의 14%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서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 5년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IHI가 187%. 그러니까 요건 누적 수익률이죠. 앞서는 이제 연평균으로 말씀드렸고 네. 누적 수익률로 하면 IHI가 최근 5년간 18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장비, 도구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헬스케어에 관심 있고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하신다면 뭐 이렇게 넓게 헬스케어 전반에 투자하는 ETF와 함께 의료 장비하고 도구 기업에 투자하는 ETF IHI를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키움 그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고객분들이 네. IHI를 좀 선호하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뜬금없신 거는 뭐 키움 내부 이제 키움전사 분들은 네. 이제 한 그 종목을 용자의 그냥 심장을 사죠.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뭐 XBI나 XBI 네. 근데 그냥 이거는 한 배짜리잖아요. 한 배짜리죠. 주로 3배. 아, 곧 네. 세 배짜리. 네, 인버스 레버리지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매일 아침에 방송 때 말씀드리는데 좀 지양하시면 좋겠다. 네. 네,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헬스케어 섹터 사실 잘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뭐 저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자꾸 뭔가 시술을 받게 되면서 몰랐던 그런 장비에 대한 뭐 이런 시술 장비로 하면은 뭐 비용이 어떻게 들고 뭐 이거는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얘기 들으면서 이 장비 쪽은 사실 뭐 약간 인하 정책 뭐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장비를 장비 인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장비가 인하. 그러지 않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개발도상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싶어가지고 그거 딱 하면 사면 되겠네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네, 네. 예, IHI 기억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어렵지만 또 굳이 투자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헬스케어 관련해서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 안석호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1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Live in Wonder 지누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자, 여러분, 와!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네, 응원판, 그러네요. 미국 주식 미치다 이 교수님, 장우석 부사장님, 여기 이제 저를 가장 화려하게 또 이렇게 꾸며주셔서 가까이 잡지 마세요. 왜냐면 사진과 실물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주에서 오신 우리 그렇습니다. 빅팬 분께서 이런 보드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 교수님과 밖에서 이제 김프로님이 인터뷰를 살짝 나눠봤더니 네. 어제 생일이셨고 네네. 또 직업이 소방관이시라고요. 네, 좋은 일 하시는 정말 좋은 일 네, 하시는 네. 분께서 미국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자산 관리하고 계시다니 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예.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예. 우리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현 교수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영입니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아, 이거 기분 보시니까. 어땠죠? 오늘 진짜 추웠잖아요. 네. 올해도 질주인데 새벽부터 한 2시간 반 운전해 갖고 오신 것 어우. 같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그러니까 분이고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네. 저희 또 그럼 감사 인사 어떻게 좀 드리도록. 뭘 좀 선물을 드리실 겁니까? 뭐라도 그럼요. 꼭 드려야 되는데 뭐라도. 직접 드리는 증정신 부사장님께서 제가 일정이 또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시장 정리해 보자면 네네. 사상 최고가 몇 번째인 거죠? 이렇게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 네. 오늘 숫자가 있습니다. 6.8 and 6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7번째 사상 최고가를 오늘 기록한 모습이 되겠고요. 6.8이란 거는 아까 또 부산이 또 겸손히 사라지셔 갖고 본인이 딱 맞췄다 그러시는데 네. 여하튼 6.8%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6.8 올라간 것이 이게 지금 보시면 39년 만에 올라갔고요.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지금 딱 뻔한 겁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 것이 올 한 해의 이 유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는 고점을 쳤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에요.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의 상승폭이 쑥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딱 이분입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라이언 디트릭이라는 분인데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긴 나왔죠. 그렇지만 더 높은 수치를 예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은 7% 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7일이 나오면 제가 걱정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요. 일단 6.8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얘기합니다. 중고차 가격, 숙박, 항공료 상승폭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좋게 해석한 겁니다. 좋게 해석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럴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자주 드리는 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67번째 사상 최고가가 나고 그러면 이제 좀 다 올랐다. 이제 또 걱정된다.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구하시는 계실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이 또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건 너무 비싸니까 좀 쉬었다 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미국의 S&P의 역사를 보면 70년의 역사입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사상 최고가 난 다음날 사더라도 주가는 1년 후에 평균은 10%가 수익이 났고 3년에는 30%, 5년은 54% 났다는데 이 10%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적게 났다는 것이 아니고 10%라는 것이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여기가 주가 떨어진 날 사건 올라가는 걸 사건 사상 최고권 사건 간에 기본적으로 첫 1년 동안에 10% 정도 올랐다는 것은 평균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상승 확률도 74% 그냥 평균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3년과 5년 되면 더 높겠죠. 그냥 길게 갖고 가니까 87%와 83%. 물론 가장 많이 떨어질 때는 운이 없으면 30% 떨어지기도 하고 40% 떨어지기도 하고 26%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오를 확률이 컸다. 물론 제일 많이 올라간 거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겠고요. 결국은 꾸준하게 주식 높낮이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사는 것이 좀 맞다라고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드렸고요. 네. 종목별로 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코스트코 대단했어요. 이건 제 건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저희 강의할 때도 보여드렸던 네. 저희 카카오 알림으로 온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오늘 몇 분 들어오셨어요? 15,000분 들어오셨으면 제가 봤을 때 아니더라도 한 300분 이상, 500분까지는 제가 보기에 코스트코 회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해외에 계신 분은 거의 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해외에서 혼자 사시는 유학생 이 정도 아니라면 거의 다 회원이 있을 텐데
금요일 날 지난 주말에 가셨던 분 꽤 많을 것 같고요. 저같이 온라인으로 주문 받은 사람 꽤 있을 텐데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특히 이커머스 13.3%가 늘어났고요. 동일 점포도 9.8%가 증가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가면 고성장이냐고 질문하시면 계실 텐데요.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GDP의 3배 정도 이상 늘어나면 고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 10%면 GDP 3%하면 3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성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이 한 20% 연평균 20% 늘어나면 진짜 엄청 초고속 성장인 건데 이것도 엄청난 건데 지금 9.8% 늘어나는 것도.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주가는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6.6%가 올라가네요. 6.58%가 올라가면서 주가는 사상 최저가로 바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IB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지난주죠. 열흘쯤 전에 네. 이번에 그 헐리데이 쇼핑 시즌에서 주목할 만한 주식 4개 정도 얘기했고 저도 이제 그때 소개해드린 지역 중에 하나가 제가 선정한 게 아니죠. 그때 했던 거가 이제 코스트코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텔스가 그 당시에 $520 수준에서 $600 올려놨거든요. 이 친구가 얄싹한 겁니다. 얄싹해요. 제가 보기에는 딴 애들이 딱 $600 올릴 것 같으니까 $10를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월가 최고를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텔스가요. 그러니까 올린 다음에 제가 한 열흘도 한 일주일 돼갖고 바로 또 $10를 업시킨 거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웰스파고 UBS도 $60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금 코스트코의 모습이 되겠고요. 또 다른 종목 또 다른 포드. 그건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포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그 치우지 않는데 사람 앉히지 않는 분위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문이 20만 대거든요. 20만 대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못 들어가게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금 이들이 계약하는 것이 연 12만 대에서 15만 대 수준입니다. 그 포드 F150이요. 근데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 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욕만 먹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뭐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했겠고요. 그러다 보고 CEO가 지금 그 포드에 반해서 투자하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뭐 농담 삼아서 했지만 어찌됐건 주가는 그 10%가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체 효과는 의미가 약간 퇴색돼 있지만 이거는 뭐 그 예전에 리만 사태 때 워낙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튼 주가가 그 리만 사태 이후만 보더라도 최고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애플. 애플은 이제 $182면 그렇죠. 이게 그 3조 달러인데요. 바로 지금 여기 찍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딱 $2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훅 떨어질지 어떨지 아직도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JP 모건의 탑픽을 제가 열정으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거가 에브비였습니다. 에브비. 그래서 에브비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걸 전문으로 하시고 의학 쪽 했던 분은 모르실 분이 없잖아요. 특히 그렇죠. 한국 주식만 하더라도 에브비 들어보시면 않겠고요. 에브비랑 에버랩이 같은 회사였는데 이게 분리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당 귀족주에 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JP 모건의 이런 것들도 여전히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르는 분 없잖아요. 갈색병에 에스테로더 그렇죠? 에스테로더 조말론 또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향수.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부산- 이번에는 또 네. 겨울에는 이렇게 오너먼트랑 네. 뭐 그런 제품들에서 이벤트로 판매하는 것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디로션 같은 걸 지금 쓰거든요. 그쵸, 좋죠. 부산에 뭐 아시죠, 조말론? 네. 이게 영국 건데 이거 나오자마자 또 히트 쳐가면서 네. 에스테로더에서 인수한 거가 되겠고요. 아래는 이제 우리 또 손흥민 선수가 모델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질렛이 되겠고요. 브라운 면도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레스테로더 거고요. 네. 밑에 이제 그 P&G 건데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주식이 에브비나 에버랩 같이 약간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잘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절대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소위 섹시하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주식이잖아요. 코스트코도 마찬가지, 조말론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눈 높이의 속도는 다를 수 있고 그 기울기는 다를 수 있지만 꾸준하게 분산 투자해서 갖고 가면 제가 봤을 때 늘 답을 주더라 얘기죠. 뭐가 미국 주식이 답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늘 마음을 좀 열어놓고 너무 조바심만 내지 않으면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제 기억엔 요 3, 4월 때 요때 요 혹시 지금 화면 잘 보이시는 거라도 요때 있지 않습니까? 요때가 실적이 딱
부진하게 났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파락하고 났을 때인데 그 개파락한 날이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스테로드의 CEO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혹시 부사장님 기억하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3%의 일주일에 한 번 나올 때도 그때 정말 자기가 자신감 얘기했던 거가 메이크업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딱 보세요. 지금 3, 4, 5월 때만 하더라도 막 이제 한번 회복하려다 안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출 안 하고 집에만 있을 때 보면 기초 화장 정도만 하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색조 화장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향수도 덧불릴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거가 메이크업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다시 온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이 딱 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모르겠어요. 이 주가 자체 눈높이를나 거래량 이런 거에 연구 좋죠. 그래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미국 시장은 좀 긴 흐름에서 그들의 CEO가 하는 얘기 그리고 월가의 해석, 월가의 트렌드 같은 걸 좀 꾸준히 보시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거죠. P&G는 아시다시피 180년의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180년의 역사가 이제 정확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는데요. 1837년에 생긴 회사입니다. 그 프록트 & 갬블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서가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한 명은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고 한 명은 양초를 만든 건데 그 원자재가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경기 안 좋아져서 막 그러다 보니까 장인이 불렀어요. 너희들 사업을 같이 하라고. 그래서 만든 게 프록트 & 갬블이거든요. 프록터랑 갬블이라는 사람 이름이 동서관이었어요. 동서관인데 장인이 모아놓고 너희들 경기도 어려우니 사업을 같이 하거라 그래갖고 만든 게 프록트 & 갬블이고요. 그때 처음으로 대박난 비누가 아이보리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보리가 그 히트를 친 거가 제가 뭐 비누를 잘 모르지만 그 전에 비누는 모든 것에 비누가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라 그러죠? 세수 때 이런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1800년대 미국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하거나 빨래를 하면 개울 회사 있거든요. 근데 비누가 맑은 물도 있지만 약간은 그 회색 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으면 비누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보리가 이들이 만든 거가 아이보리인데 아이보리가 비누가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 난 거거든요. 초기가. 제가 왜 그런 것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쓸데없는 거 조금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절대 섹시하진 않지만 이것도 부사장님이 아시는데 몇 년 동안 이게 배당을 줬죠? 배당 준 거는 거의 100년 됐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 인상한 거는 67년인가 아마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귀족도 아니고 디비던드 킹입니다. 킹. 예, 킹. 디비던드 킹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존슨앤존슨이니까 아마 이런 게 들어갈 텐데요. 그렇습니다.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고 파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 말씀드렸잖아요. 쭉쭉쭉 엄청 세게 올라가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다 흔들거리고 기술 흔들거릴 때 소위 필수 소비자가 꾸준히 사상체육회를 가는 것들이 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좀 편안하게 좀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분사 투자를 좀 꼭 하시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배당만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25년, 50년에 하면 솔직히 약간 올드할 수 있잖아요. 50년 되고 25년. 그래서 제 기준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걸 갖고 있지만 배당 관련된 ETF 여러 가지 있겠고 저희가 공격적 배당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또 특강도 해드렸지만 배당을 10년 이상 올려준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이 VIG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고 2년 정도 더 있으면 애플이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애플이 지금 9년인가 올려줬을 겁니다. 8년인가 9년 올렸을 텐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13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절대 이게 S&P 500만큼 안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업들 보면 배당 말씀하시죠. 아니요. 배당 관련해서 주말에 강의 열심히 하셨는데 배당은 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틀릴 게 지나치지 없을 것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강의했는데 한 10,000분 이상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들어올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놀라지 마시고요. 아니, 저 봤잖아요. 리액션을 좀 예. 그랬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저 봤죠. 네. 네. 그런 강의 꼼꼼히 보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이렇게 돈 언제 버냐고 말씀하시는데 네. 배당은 우리 투자할 때 뭔가 우리를 안심시켜준 하나의 이제 방어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오늘 얘기한 종목 다 이해가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코스트코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일산 코스트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휘어 감았습니다. 차가요? 아니요, 사람이 들어가려는 분들이 밖에서 안에서 정말요? 밖에까지 그 정도 사람이
기다리는 바람에 제가 못 들어갔는데 네. 좀 막 들어가면 뭐 검사하고 막 치이고 막 이러지 맞아요. 않습니까? 두 분 혹시 왜 가시는지 왜 이유를? 코스 그 이유를 한번 하나씩만 싸게 설명 가능합니까? 싸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여동은 그리고 앵커는 싸게, 보면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런 뭐 생활용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뭐 주얼리, 명품, 뭐 해외에서 직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뭐 명품 패딩 뭐 이런 것도 다 팔아요. 싼데 네. 물건이 많다. 네, 네. 네, 그런 것도 가시. 혹시 뭐 내가 잘못 구입해서 회원권을 아까워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 구입한 거 없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왜 교수님은요? 가십니까? 예. 전좀 물건이 좋으니까 가죠. 물건이 좋으니까. 네, 네, 네. 고기가 그래서 또 좋아요, 고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추운 날 네. 밖에까지 기다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부사님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제가 그 일산도 알거든요. 네. 왜 거기 줄을 서세요? 그 두 블럭만 지나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차를 세우셔야죠. 아니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사람 그러대요. 들어가려고. 주차하고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들어가. 주차하는 거 주차하는데 오래 걸리면 삥삥 돈다는 거잖아요. 주차장을 삐삐 돌고 네. 그다음에 주차장이 꽉 차갖고 바깥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제 말은 거기서 하는 거. 두 블럭 떨어지면 좀 여유가 있죠. 예, 거기 TMI, 들어가세요. TMI. TMI. 예, 알겠습니다. TMI. 벌써 네, 시간이 네, 이렇게 네.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네. 나스닥 100 신규 편출입 종목 코멘트 좀 네,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저께 이제 이페미 S&P 500 들어갔는데요. 네. 나스닥 100도 이번에 신규 편출을 발표했는데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큰 차이. 차이. 어떤 차이죠? S&P 500은 흑자를 3분기 이상 유지하는 거가 기본 요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S&P 500은 편입된 날 그림 보여드렸죠. 주가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나스닥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그냥 시가총액 넣고 자기네가 정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금융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면 들어가기 때문에 나스닥 100 들어갔을 때의 첫날의 주가 움직임은 S&P 500보다 확률이 좀 떨어졌다는 것도 아셔야 될 거고요. 흑자 전환이랑 상관없습니다. 이 6개 중에 흑자는 제가 알기에 포트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흑자는요. 꾸준히 흑자를 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분명히 장기전은 좋죠. 장기전 분명히 수급이 엄청 여러분들이 사시는 QQQ가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좋겠지만 앞서 S&P 500과는 큰 차이가 그날 바로 상승하는 확률은 좀 적었더라 하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예, 기준이 다르다라는 점 여러분 꼭 확인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정말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께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